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북한 경제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한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경제는 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IMF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딱 한 번 겪었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국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이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시기는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서 아사자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 김정일 시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경제가 이전 시기보다는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김정은 시기 초반 5년은 굉장히 경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기 연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김정은 시기 초반 5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2016년 이후에 기존의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제재, 타겟팅하는 제재에서 북한의 민생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포괄 제재로 변화하였는데 이런 4차 핵실험 이전까지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북한 경제 성적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제재의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2017년, 2018년은 제재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죠. 이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북한 경제는 계속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국경 봉쇄를 해제하면서 최근에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DGs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북한 역시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이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그 목표 8번이 경제 성장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북한 스스로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한국은행의 통계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통계와 북한의 발표치가 추세적으로는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북한 경제가 좀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꺾인 것들을 북한이 스스로 제출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8번은 북한은 자립적이고 지식 기반의 경제 구축 및 모든 인민을 위한 일자리 보장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5년 단위의 국가경제 목표, 국가경제 발전 목표들을 수립을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실패하였다라고 북한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5년 단위의 경제 발전 목표가 왜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패한 이유로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이유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심각한 자연재해. 북한 경제는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홍수나 심각한 가뭄에 닥칠 경우에 이런 영향들이 바로 북한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제재와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던 코로나, 세계보건위기,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북한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전체 GDP 중에 관광의 GDP 기여도가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이 관광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도 지표로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경제 부문 간의 격차를 좀 낮춰나가고 경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서 이런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개년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생산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경제를 관리시켜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비엔나를 통해서 담아두고 있는 내용을 일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굉장히 북한 경제를 압박하는 포괄적인 제재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철광석, 무연탄 같은 제품의 북한의 수출이 금지가 되고, 또 가장 북한이 많이 수입하는 원유의 수입이 제한되는 이런 것들을 제재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또 많이 수출하는 근로자 파견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고, 북한이 가장 아파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제재가 점차 확대 심화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의 성격 자체가 한번 제재가 발효가 되면 그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그 제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다음 제재들이 그 위에 점차 쌓여나가는 형식으로 제재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채택된 제재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북한에 그 채택되어 있는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재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 북한이 이 엄격한 제재 상황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장 자신 있는 지하자원 수출도 안 되고 인력 송출도 안 되고 수산물도 더 이상 수출할 수 없게 돼서 불법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다양하게 해왔고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가상 화폐를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 라자루스나 안다리엘과 같은 이런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을 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농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했는데, 가뭄이나 홍수로 북한의 농업이 피해를 받으면 또 북한 전체 전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력 부분에서도 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농림업 비중이 22%, 관공업 비중이 30.7%,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업은 제재 본격화, 2016년 이후로 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된 2017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전 산업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좀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업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이 생산이나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경공업 부분은 2016년 이후에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강력 제일주의와 같은 국산화를 강조하는 추세로 인해서 중화학공업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이 국경 봉쇄로 인해서 이 원부자재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 경공업 생산 역시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유통업이나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 제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는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에는 국내 생산품 자체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엄격한 방역을 위해서 엄격한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고 장마당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이런 유통업도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아래 그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식량 생산량은 연평균 460만 톤을 유지하면서 좀 대체로 생산량이 양호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김정은 시기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분조관리제 하에 포전 담당 책임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평가가 됩니다. 개별 그 분조 단위에서 그 경작하는 농토를 비옥하게 해서 초과 생산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경제 하에서의 제한된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해서 김정은 시기 들어서 식량 생산량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가뭄이나
이상 고온, 뭐 태풍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식이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 포전 담당 책임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김정은이 강조한 농업 정책이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의 농장 책임 관리제나 포전 담당 책임제와 함께 이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을 통해서 농업 부분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살림집 건설을 개선하고 농업 부분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농촌 발전 전략으로 이러한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워낙 잘 알려진 것처럼 대중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2023년에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98.3%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 전체 무역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 과정에서 대중무역 적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2020년 1월 말부터 극단적인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해서 요 시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급감을 하고요. 이후에 국경 봉쇄가 해제되면서 다소 무역이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 무역량이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는 사실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악화시켜서 인구 사회학적인 문제를 초래했다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2020년 국경 봉쇄 이전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이 그래도 2000년대에 비해서는 점차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의 식품 소비 점수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WFP에서 조사한 북한의 식품 소비 점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서 크게 낮아져서 용인 가능한 수준의 식품을 소비하는 계층은 0.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북한 주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다양성이 크게 축소되어서 콩이나 육류, 어류, 계란이나 과일, 채소, 지방질의 섭취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한 영양소 섭취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성장 발달 장애나 지적 능력, 체력 저하로 인해서 인구 사회학적인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살펴보면 2025년 북한의 예산 수입 증가율은 2%, 예상 지출 증가율은 3.8%로 발표가 됐는데요.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2023년부터 조금씩 예산 수입 지출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국방비는 전체 국가 예산 지출 총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주과학 관련 투자를 포함하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 지출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 과학교육비서를 지낸 박태성 신임 내각 총리를 임명하면서 우주과학 관련 당국의 관심이 반영된 인사였다라는 평가들도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시기 북한은 이 5년 단위 국가경제 발전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립된 것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었는데요. 북한은 2016년에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이 5년 단위 국가경제발전 전략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김정은 시기 들어서 5년 단위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했고요. 이 안에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취임 첫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러한 약속들이 담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세워두고요. 이 안에 대외 경제에서의 확대 발전을 위한 신용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이나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김정은식이 대내적인 시그니처 사업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었다면 대외적인 시그니처 사업은 이 경제개발구 사업인데요. 이 경제개발구 사업 추진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구축할 것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식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러한 5개년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죠. 실제로 이 안에서 북한이 5개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역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합병합작을 통한 첨단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재로 인해서 하나도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관광 부분의 사업 활성화만 제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외 관련한 부분들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코로나 그리고 제재 이런 상황들을 이유로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선언하면서 북한이 또 다른 5개년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북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살펴봤는데요. 북한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목표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전 5개년 전략은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였다면, 이번 5개년 계획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비 보강, 인민 경제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목표 자체가 굉장히 하향 조정된 5개년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 보강,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인민경제 전반이 정상화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대외 부분에서는 제재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 부분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바로 올해가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북한 경제 측면에서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021년에 실패를 인정을 했지만 5년 후인 2025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또 실패를 선언하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죠. 그리고 목표 자체도 이 성장보다는 이 정비 보강, 정상화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공격전이라는 표현을 펼치면서 인민들에 대한 노력 동원을 강화하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